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초대석 정관용입니다. 오늘은 철학자 한 분을 모셨는데요. 다소 도발적인 철학자이십니다. 우리가 아닌 나 중심으로 또 사회적 사명이 아니라 개인의 욕망을 따라서 그렇게 자기 멋대로 살아라. 또 대답 잘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 질문을 잘해야 하고 그것도 좀 버릇없이 질문하며 살아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철학자세요. 서강대학교 최진석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네, 반갑습니다. 제가 교수님 그 인터뷰하려고 준비하면서 방금 몇 가지 키워드를 제가 이렇게 뽑아본 거거든요. 제가 제대로 해석한 거 맞습니까? 아, 좋습니다. 상당히 도발적이신 그런 주장이신 것 같아서 우리는 보통 더불어 함께 사는 공동체 이런 걸 꿈꾸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아닌 나 중심이고 사회적 사명이 아닌 개인 욕망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까? 물론 그 더불어 사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가치이겠죠. 근데 그 더불어 사는 내용이 그 우리 만들어진 우리가 중심이 되는지 아니면은 자발적인 나로부터 출발하는지 자발적인 나로부터 출발하는 우리가 더 유연하고 건강하다고 그리고 또 강하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그 사회적 사명을 먼저 생각하는데 그런데 그 사회적 사명을 달성하려는 어떤 동기가 나의 욕망으로부터 나온 사회적 사명이어야 더 튼튼하고 착실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라고 하는 게 우리를 가두는 우리다 이런 말씀도 하셨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왕왕 어떤 그 신념이나 이념이나 어떤 사명에 제한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나들은 되게 생기발랄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떤 이념의 지배를 받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생기발랄한 나들은 우리라고 하는 우리에 갇혀 있는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생기 있는 나들한테 좀 더 주도권을 많이 주면은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어떤 이념적인 우리가 좀 더 유연한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개인이 기초에 해야 한다. 개인주의적 관점 이렇게 해도 될까요? 개인주의적 관점이라고 해도 되죠. 근데 우리가 그 혹시 그 좀 우리보다 좀 더 선진적이고 발전된 형태의 나라를 미국이라고 우리가 든다면은 미국에 가면은 그 젊은 학생들한테 미국을 위해서 살아라. 우리를 위해서 살아라. 그런 얘기를 거의 안 하거든요. 너는 누구인가? 그리고 학교에서도 아주 좋은 칭찬으로 You are so unique. 너 참 독특하다. 그런 그 미국이라는 사회가 우리나라보다 좀 더 유연하고 건강한 사회라면은 강한 사회라면은 유럽도 그런가요? 유럽도 그런 것 같아요. 유럽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너의 삶의 의미, 너의 독특성에서 출발하는 삶을 살아서 그런 삶들의 총합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거지. 정해진 사회를 만들어 놓고 그 사회 안으로 네가 들어와라로 강요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노자, 장자, 도가 사상은 개인, 욕망 이 위주입니까? 그렇죠. 그 개인의 자발성, 개인의 자발성에서부터 출발한 전체성을 꿈꾸죠. 이렇게 매우 합리적이고 이상적인 전체성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개인들을 그 전체성 안으로 통합시키거나 묶으려고 하지 않고 자발적인 개인들의 총합으로 전체를 이루려고 하는 꿈을 꿉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란 단어를 많이 쓰게 되는데요. 한국 사회는 과거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사회를 위해 내가 뭘 할 것이냐, 국가를 위해, 조국을 위해 내가 뭘 할 것이냐,
이런 어떤 질문들을 계속 받고 예. 거기에 대답하며 살아온 것 같아요. 예. 근데 저도 예. 저도 그 우리나라라는 말보다도 저도 조국이란 말을 잘 씁니다. 예. 저도 조국을 위해서 살고 우리 조국이 더 좋은 조국이 되도록 어떻게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죠. 그런데 조국이 앞서면은 어떤 조국이 보여주는 어떤 이념적인 모습이랄지 어떤 그 기존의 어떤 그 파라다임을 먼저 보여주게 되거든요. 예. 그러면은 지금 변화하는 세계에 맞추는 어떤 방향으로의 조국에 대한 헌신은 새로운 어떤 변화에서 만들어진 어떤 가치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가야 조국에 대한 진정한 공헌이 될 텐데 이미 만들어진 그 조국의 이념을 따르다면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멈춰진 것을 실행하는 거하고 똑같죠. 그런데 나로부터 출발한다면은 조국에 대한 헌신이랄지 어떤 충성심이도 나의 욕망에서부터 출발하면은 이 나로부터 출발한 이 욕망은 어떤 그 변화된 시대 조건에 더 잘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혹은 국가 혹은 이념은 이렇게 이미 틀 지어져 있는 거고. 지어져 있다. 시스템이라는 것이 사실 그 멈춰진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멈춰진 것을 움직이게 하려면은 멈춰진 것 자체를 놓고 움직이게 해서는 이게 상당한 힘이 들거든요. 근데 그 안에 구성원들이 각자가 자기의 욕망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면은 이 시스템이 변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시스템한테 주도권을 주는 한 우리는 변화하기가 어렵죠. 그런데 시스템을 하나의 어떤 가상으로 논달지 사이버로 논달지 가변성을 전제하는 상태에서 논다면은 이 안에 있는 개별적 존재들의 자발적인 어떤 변화에 의해서 그 어떤 시스템이 다시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사회, 우리가 아닌 나 중심으로 그리고 사회적 사명이 아니라 사명은 해야 할 일이죠. 그게 아니라 나의 개인의 욕망 중심으로.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좋아서 하는 것. 그렇죠. 또 해야만 하는 일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 그런 겁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욕망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그 부정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왠지 느낌이. 욕망 하면은 부정적인 의미가 있는데 저는 그 욕망을 이야기할 때는 좀 약간 그 이성과 대비해서 사용합니다. 이성과 본능, 본성? 그렇죠. 이성이라는 거는 아무래도 어떤 그 인간 공통의 본질이거든요. 인간 공통의 본질이고 욕망이라는 것은 모든 개별적 존재들이 각자 다른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수성이 있다. 특성이 있죠. 그러니까 자기를 자기이게 하는 거는 우리 모두가 함께 가지고 있는 이성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렇죠. 자기에게만 있는 욕망에 의해서만 자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욕망에 의해서만 자기가 되기 때문에 자기로부터 나오는 자발성의 근거로 한다면은 이 욕망을 근거로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가 그 욕망이라는 것은 흔히 좀 이렇게 안 좋은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욕망이 아니라 저는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 안에만 있는 그 사람의 의지. 그렇죠. 자기를 여기에 있는 자기를 저기로 끌고 가려는 어떤 힘. 자기에게만 있는 어떤 충동. 이런 것을 욕망이라고 봅니다. 우리 흔히 그런 말 사실 들어왔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만 잘한다. 아주 미쳐서 그걸 하는 사람은 누구도 따라갈 수가 없다. 뭐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렇죠. 바로 그거 일맥상통하는 말씀이죠. 그 똑같은 얘기죠. 그런데 이 사회 전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조국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조국의 개별자들이 다 각자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는 조건으로 만들어졌다면은 각자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각자 하면은 각자 다 잘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각자 다 몰입할 수밖에 없고 그런 사람들로만 이루어진 나라라면은 얼마나 우리가 창의적이고 역동적인 나라가 되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방송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이 대목에서 아유 그게 그렇게 쉽나?
아니 죽지 못해 산다는 말도 나오는데. 그렇죠. 예. 아니 누가 자기 좋아하는 일만 하고 어떻게 살아? 예, 예. 어쩔 수 없이 뭐 가족을 꾸리기 위해서 예, 예. 출근하기 싫어도 출근해야 되고 예, 뭐 예. 이런 게 우리들의 삶인데 예. 이런 한탄이 금방 나올 것 같거든요. 예, 그런 한탕이 나오죠. 그래서 제 친구 부인은 제 강연을 듣다가 화가 네. 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화까지 냈어요? 예, 그러니까 예. 예,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근데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요. 너무 많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그런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못했던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살아왔던 어떤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조건들이 있고 또 어떤 단계에서는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보다는 모두가 공유하는 어떤 이념에 따라서 하고 싶은 대로 해야 하는 대로 해서 예. 더 큰 효율을 낼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저는 우리가 이른바 그 짧은 시간에 그렇죠. 고속 성장, 예. 뭐 무슨 근대화, 그렇죠. 그게 다 그거 아닙니까? 그거죠. 예. 그런데 해야 하는 대로 해야 더 효율성을 발휘할 때도 있고 그렇지만 이제는 아니다는 거죠. 아 이제는 이제는 아니다는 거죠. 네. 지금은 이제 우리가 어느 기업이나 어느 조직에 가도 붙어 있는 말들이 뭡니까? 다 선도, 창조, 창의 맞아요. 이런 표현들이 많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정부도 창조 경제 맨날 얘기하죠.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 창조라는 것은 우리한테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겁니다. 모든 창조적 동력은 호기심에서 나오는 거고 궁금증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예. 그 호기심과 궁금증은 우리가 공유하는 것은 절대 아니거든요. 나한테만 있는 거거든요. 독특성. 네. 그러니까 하고 싶은 대로 못 사는 어떤 그런 시대가 우리한테 있었고 또 우리 삶을 그런 방향으로 우리 삶을 양보했거나 거기에 헌신한 탓에 우리가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계속 해가지고 우리가 계속 잘 먹고 잘 살 수 있느냐? 그리고 지금 이게 정말 잘 사는 거냐? 예. 잘 먹는다고 이게 잘 사는 거냐? 그렇죠. 그래도 그런 질문도 가능하겠네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좀 계속 붙어 있지 않나요? 표가 창의적이고 창조적이고 상상력이 풍부하고 선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단계로 우리가 진입을 해야 되는데 그 단계로 진입하려면은 그 뿌리는 개인의 욕망이다. 개인의 욕망에 둘 수밖에 없다는 거죠. 또 우스꽝스러운 질문이 될지 모르지만 개개인의 욕망은 일하기 싫다, 놀고 싶다. 예. 모두가 놀면 어떻게 됩니까? 예. 우리 사회자님께서 그런 질문을 해주실 줄은 내가 몰랐는데. 근데 뭐 일하기 싫다, 게으르고 싫다, 사람을 죽이고 싶다. 뭐 이런 거는 욕망이 아니죠. 우리가 욕망은 가장 근본적으로 그 사람을 존재하게 하는 힘이거든요. 자기를 움직이는 동력이죠. 그런데 오히려 그런 왜곡된 현상이 사람을 죽이고 싶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싶다, 때리고 싶다 하는 이런 일들은 자기 존재의 기반으로서의 그 욕망이 왜곡되어서 나오는 어떤 그 비정상적인 어떤 방식, 모습이 어찌 보면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그렇죠. 터져 나오는 파괴 본능 뭐 이런 거.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아들 둘을 길러봤는데요. 지금도 기르고 있습니다. 길러봤는데 왜 애들이 이렇게 거칠어지고 옆으로 빠지려고 하는가? 일단 자기 욕망이 충족되지 않으면은 사람은 삐뚤어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자기 욕망이 삐뚤어지면. 근데 그 욕망이 왜곡되면은 하고 싶은 것이 아주 나쁜 것을 하고 싶어 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의 욕망을 그 사람 욕망이 어떤 아주 원초적인 욕망이 근본적인 욕망이 충족되는 방향으로 배양이 되고 길러진다면은 알겠습니다. 그런 일들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왜곡되지 않은 개인의 욕망. 인간 한 사람을 그로서 존재하게 하는 뿌리에 있는 욕망. 힘. 그런 말씀이신데 그렇죠. 쉬운 표현으로 말하면 우리 청소년들한테 항상 또 요즘 그렇게 가르칩니다. 창조 뭐 창의력 얘기하기 때문에 너 좋아하는 거 해라. 너 좋아하는 걸 찾아라. 그럼 청소년들이 항상 대답하는 게 뭐가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뭐 어떻게 찾습니까, 그걸? 뭐가 좋은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우리 청소년들이 우리에 갇힌 거죠. 우리에 갇힌 거죠. 이건 정말 비극입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제일 쉬운 일이거든요. 예, 예, 예.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제일 쉬운 일이거든요. 근데 그걸 못 찾으니까 문제죠. 근데 지금은 하고 싶은 것이 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요.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제일 어려운 일이 돼버렸거든요. 네, 네. 이게 정말 그 아주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어느 날 제가 그 탁석산 박사님하고 네, 네.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제일 좋아하는 것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탁석산 박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마 힘을 제일 덜 들여도 되는 일. 힘을 제일 덜 들이고도 할 수 있는 일. 예. 이게 아마 그 사람이 좋아하는 일이 아닐까 그러더라고요. 예, 예, 예. 근데 그 말이 좀 맞지 않을까. 대개는 사회적 가치에 자기를 맞추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한테 잘하는 자기 욕망이 사실은 한쪽으로 이게 비껴나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네. 근데 자기가 정말 원하고 정말 잘하는 것이라면 쉽게 몰입이 되는 것. 쉽게 몰입이 되는 것. 금방 빠져들고. 그다음에 남들은 그걸 할 때 힘을 많이 쓰는데 나는 그걸 할 때 힘이 별로 안 들이는 것. 이런 것이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아닐까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누구에게나 어린 사람이든 어른이든 간에 자기를 응시해보는 자기 존재를 들여다보는 네. 자기를 한번 관찰해보는 그런 무슨 좋은 방법 없어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교수님 사용하시는 방법 없습니까? 그런 방법은 되게 예술품을 감상하거나 예. 아니면은 의도적으로 자기를 관찰하려고 노력하거나 그다음에 글을 쓰거나. 무슨 글을 써요? 아니 어떤 글이든지 우리 선생님도 글 많이 써보셨겠지만은 사실 상당히 이 솔직하고 진실해야 글이 잘 된다는 거. 물론이죠. 그렇죠. 이게 흔히 마음속에 뭐가 차고 넘쳐야 글이 금방 나온다 그러죠. 예. 억지로 짜내려 그러면 잘 안 나오죠. 안 되죠. 예. 그러니까 어떤 글을 쓰면서 우리는 어떤 자기를 솔직하게 대면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글쓰기. 예, 글쓰기. 예. 저는 강조하는 게 낭송, 글쓰기, 운동. 운동이요? 예. 운동도 이 자기를 만나는 과정이거든요. 야, 이거 한 걸음만 더 뛰면 죽겠다. 숨이 헐떡헐떡 차고 죽겠다. 예. 그 죽겠다 할 때 등장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이 죽겠다는 느낌을 갖는 자기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자기를 대면하는 어떤 장치들이 있어요. 저는 요즘 우리나라 학교에 글 읽는 소리가 사라졌어요. 소리내서 안 읽죠. 소리내서 안 읽죠. 근데 소리내서 읽어야 됩니까? 소리내서 읽어야 돼요. 왜 그렇죠? 소리내서 읽어야 네. 자기가 읽은 내용이 자기 귀, 감각, 육체성을 자극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자기 몸이 됩니다. 저는 아까 낭송 그러시길래 시낭송 하시나. 시낭송도 아주 좋죠. 그뿐 아니라 다른 예. 소리내서 읽어라. 소리내서 읽는 게 좋아요. 그 소리가 자기 귀를 또 때려서 그래야 또 자기를 들여다볼 수 있다. 그렇죠. 이건 아주 독특한데요, 정말. 저는 그걸 연습을 해봤더니 그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시낭송 아주 좋습니다. 근데 요즘 좀 이렇게 좀 문제라면은 좀 시가 사라진 시대. 뭐 사라졌다고 하는 거는 너무 과하지만 시가 좀 더 활발하게 사람들한테 읽혀야 되고 그다음에 누구나 좀 글을 쓰는 이런 일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학교에 가면은 특히 초등학교 가면 글 읽는 소리가 낭낭하게 들려야 됩니다. 네. 그리고 학생들이 옛날 서당에서 이렇게 하듯이. 그렇죠. 그다음에 학생들이 입시 준비 때문에 운동할 시간이 없다. 그래요. 이건 상당한 문제거든요. 상당히 이건 소탐 대실 같습니다. 글쓰기, 낭송, 운동 이런 것들을 통해 나를 들여다볼 수 있다. 예. 그다음에 항상 자기에게 집중을 해야 돼요. 그다음에 내가 이 우주의 중심이다. 내가 가장 가치 있다. 그리고 자기를 정말 사랑해야 되고 자기를 정말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죠. 이런 방법을 써서 한 1년 만에 끝났으니까 이제 그만해도 되는 게 아니라 계속 해야 되는 거죠. 계속 하는 거죠. 계속 해야 되죠. 그리고 관념적으로 자기를 찾고 자기를 들여다보려는 그런 관념적인 노력을 계속 해야 되죠. 어렵습니다. 청소년들한테 좀 쉽게 가르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쉽게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은 이야기를 해놓고 너는 어떻게 생각해?
네 생각은 뭐냐? 자꾸 묻는 거. 묻는 거죠. 너라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리고 너라면 어떻게 하겠느냐 하고 계속 물어야 됩니다. 네. 그런데 내용을 그냥 가르친 대로 그냥 숙지하게만 시키니까 외워라 외워라 얘기가 하니까 아니라, 자기는 점점 사라져서 네. 10대 중반만 돼도 내가 좋아하는 것이 뭔지 모르게 돼버리는 지경이 되죠. 지금 그 대학에서 강의하고 계신데 네. 요즘 젊은이들 자꾸 질문하면 답 잘 못하잖아요, 솔직히. 질문하면 답 잘 못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질문을 잘 하게끔 만들어 주는 것까지가 어른들의 책임인 것 같아요. 학생들이 질문을 잘 못한다. 그럼 질문 잘하게 만들어줘야죠. 네. 질문하면 뭐 돈이라도 줘서라도 질문을 잘하게 해야죠. 예. 그런데 저는 이제 그 학교에 있어서 학생들과 많이 접촉하는데요. 어른들이 걱정하는 것만큼 학생들이 그렇게 스마트폰만 하고 책을 안 읽는달지 뭐 질문도 하지 않는달지 그러지 않습니다. 요즘 학생들 질문도 많이 하고요. 예. 그다음에 자기들끼리 독서 클럽을 만들어서 책도 많이 읽고 그렇습니다. 문제는 어른들이 학생들을 믿지 않는 것이 문제지. 그리고 어찌 보면 지금 어른들 예. 50대 이상의 이런 사람들이 어렸을 때 받은 교육 예. 그리고 그 교육 환경 예. 어떤 뭐 군사 정권 아래에서 어떤 전 근대적인 권위주의와 억압 예. 이런 사회 질서 예. 그런 곳에서 배우고 자란 사람들의 머릿속 생각의 틀 예. 이것과 요즘 젊은이들은 다르겠죠. 다르겠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요즘 젊은이들이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낫고 더 자기중심적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더 낫고 안 낫고 문제도 되겠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당연히 달라야 됩니다. 물론이죠. 달라야죠. 예, 당연히 달라야 되거든요. 근데 그 젊은이들한테 좌우지간 버릇없다. 네. 너희들 왜 이러냐 이런 말들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폭력적인 말들이죠. 왜 너는 나하고 다르냐? 그렇죠. 왜 나처럼 하지 않느냐?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처럼 하지 않을 때 오히려 격려를 해야 됩니다. 아, 너는 다르게 하는구나. 그 얘기는 좀 이따 다시 한번 예, 하고요. 자, 이제 우리가 아닌 나 예. 그리고 사회적 사명이 아닌 개인의 욕망까지 예. 왔습니다. 예. 그리고 개인의 욕망,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게 뭔지를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까지 왔어요. 예. 그래서 결국은 자기 멋대로 사는 것이 잘 사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 그 멋이라고 하는 걸 뭐라고 규정하십니까? 멋 뭡니까? 자기 멋대로 하는 것이 자기 욕망대로 하는 거고요. 똑같은 거예요? 아니요. 우리가 좀 멋을 내야 됩니다. 네, 예. 멋을 내야 되죠. 제가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그 스마트폰을 하거든요. 몰래 문자를 해요. 예. 그러다 나한테 걸리죠. 문자를 할 때 교수한테 안 들키려고 이렇게 몰래 합니다. 네. 왜 남이 봐서는 안 될 행동을 그렇게 열심히 하느냐. 멋스럽지 않다. 그 멋 없죠. 멋없다. 좀 볼품없고 멋없죠. 예. 예. 그러니까 멋대로 하라는 말이 그냥 이렇게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런 말도 되지만은 너의 존엄을 지키는 일을 해라 하는 것도 되죠. 멋지게. 그렇죠. 자기 욕망대로 살되 그걸 당당하고 멋지게. 그렇죠. 예. 근데 당당하고 욕망대로 살면 지금 우리가 욕망이라는 개념을 똑같이 공유하지 못한지도 모르겠지만은 욕망대로 살면은 당당할 수밖에 없어요. 네. 당당할 수밖에. 아까 잠깐 교수님께서 정리해 주셨어요. 그 자기가 정말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해서 왜곡되고 비틀어진 욕망. 예. 그렇게 살면 당당하지 못하죠. 예. 하지만 진짜 자기 존재의 근본을 찾아서 그것이 좋아하고 하고자 하는 대로 살면 당당하죠. 그렇죠. 자기 욕망대로 살면은 정정당당해집니다. 그러니까 그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자기 욕망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행위가 결정되면요, 정정당당해지고, 그 다음에 멋스러워지고, 그 다음에 째째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이 비윤리적인 행동을 하지 않게 돼요. 그렇겠죠. 비윤리적인 행동, 뇌물 받지 않게 됩니다. 아, 창피하죠. 그렇죠. 자기 스스로한테 멋없는 거거든요. 예.
대답 잘하는 건 중요하지 않다. 예. 질문을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셨어요. 또 질문을 가급적이면 버릇없이 해라. 그게 인문학이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예. 그 대답하고 질문이 대답을 할 때 대답이라는 것은 대개 대개 있는 지식, 있는 이론을 그대로 먹어가지고 정해진 답. 그것을 그대로 다시 뱉어내는 일이거든요. 이럴 때는 자기가 자기 자신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자기는 지식과 이론이 지나가는 중간역 혹은 통로로만 존재하죠. 예. 근데 우리가 질문을 하려면은 반드시 궁금증이 있어야 돼요. 물론이죠. 호기심이 있어야 되죠. 근데 궁금증이나 호기심은 다른 누구하고도 공유되지 않는 자기에게만 있는 거거든요. 네, 네. 자, 이 자기에게만 있는 것이 밖에 있기 답답해가지고 안에 있기 답답해서 밖으로 튀어나오는 일. 이게 이제 질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질문은 왕왕 버릇이 없을 수도 있어요. 뭐 질문할 때 선생님한테 삿대질하면서 이런 버릇 없는 그 질문이 아니라 버릇이라는 것은 기존에 있는 것을 잘 지키게 만들어진 행동 양식이거든요. 그렇죠. 어떤 관념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관념들, 정해진 것과 충돌을 빚을 수밖에 없죠. 도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새로 나오는 것은 이미 있는 것하고 충돌을 빚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자기 인생을 새로 전개되는 방향에 놓으려면은 도발적이고 다소 버릇없더라도 강한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죠. 예. 저도 가끔 그 강의할 때 그런 용어를 씁니다. 문득 떠오른 어처구니 없는 발상, 문어발 줄여가지고 또 어떻게 어처구니 없고 터무니없고 개념 없는 생각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놓고 제가 학생들한테 질문하기를 자 그럴듯한 것 가운데 새로운 게 있느냐 이렇게 물어요. 어처구니 없어야 새로운 것이죠. 그렇죠. 그건 버릇없는 거군요. 그렇죠. 버릇없을 수 있죠. 용어만 좀 차이가 있지. 도전하라 그런 뜻이군요. 도전하라. 도전하라. 그러니까 그 도전이라는 것은 사실 자기 스스로를 어떤 갈등 구조 속으로 끌고 가는 거거든요. 누가 그쪽으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갈등 구조 혹은 충돌 상황 속으로 자기를 스스로 끌고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정답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고 그렇죠. 궁금증을 받아서 왜 꼭 이래야 하지? 라는 질문을 던져라. 그리고 그 질문을 던지는 힘이 바로 욕망이다. 아, 그렇죠. 네. 이제 뭔가 하나 이렇게 꿰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게. 잘 꿰어지고 계십니다. 그래요. 그 스티브 잡스가 이런 말을 했답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와 한나절만 내가 같이 지낼 수 있다면 애플이 가진 모든 것을 주겠다.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그 소크라테스는 그 영리한 사람이죠. 그 애플이 가진 것을 반을 준다고 했습니까? 모든 걸 준다고 했습니까? 모든 걸 다 준다고 했죠. 아마 소크라테스하고 식사를 한나절만 하면은 애플이 가진 걸 모든 걸 다 줘도 식사 후에는 준 것보다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잡스가? 자선사업가로 이야기한 건 아닐 겁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요. 이 철학 혹은 인문학 혹은 문화 이런 것들은 다 인간의 삶을 설명하잖아요. 그렇죠. 인간의 움직임의 동선을. 저는 이걸 인간이 그리는 무늬라고 표현하는데요. 무늬? 인간이 어떤 무늬를 그리면서 이동하는가를 관념과 개념으로 설명하면 철학이 되죠. 그걸 형상화를 통해서 드러내면 예술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걸 이야기로 풀면 문학이 되죠. 문학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는 인간이 그리는 무늬를 관념과 개념으로 설명해주는 철학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철학자하고 한나절 얘기를 하면은 인간이 어디로 갈 것인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인간이 어디로 가는가를 알 수 있고 그 급소를 지키면은 돈을 잘 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건 고대 철학자 소크라테스를 지금 만나도 알 수 있습니까? 아마 그 소크라테스를 대표해서 아마 철학을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교수님하고 만나서 잘 얘기하면 제가 떼돈 벌 수 있는 무슨 길목을 잡을 수 있습니까? 저보다는 좀 수준 높은 사람이 맞죠. 그래도 인간이 그리는 무늬에 대해서 관념과 개념으로 설명하시는 철학자시잖아요.
인간은 어디로 갈까요? 예. 인간이 어디로 갈 것인가를 한마디로 얘기는 하지 못하니 우리가 철학을 하지 않았더라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직선 선호형 인간에서 곡선 선호형 인간으로 이동한다. 직선 선호, 곡선 선호? 이건 무슨 뜻이죠? 지금 그 자동차를 디자인할 때 예. 그 직선 위주로 디자인합니까? 곡선 위주로 요즘은 곡선 위주로 디자인하죠. 그런데 그 이전에는 직선 위주로 디자인했거든요. 예. 왜 직선 위주로 디자인하다가 곡선 위주로 디자인이 바뀌었을까요? 물론 뭐 유체역학, 에너지 세이빙, 네, 공기적인 거 뭐. 근데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뭐냐? 이 흐름을 아는 사람이 판단을 하는 거죠. 앞으로는 직선 위주로 디자인하는 것보다 곡선 위주로 디자인하는 차가 더 잘 팔린다. 예. 다른 말로 하면 사람들이 그걸 더 멋스러워한다. 멋스러워한다. 이 인간의 욕망이 변한다는 거죠. 네. 인간의 욕망이 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성적 인간에서 감성적 인간으로 어떤 그 아버지 성향에서 어머니 성향으로 직선에서 곡선으로 뭐 다양한 비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이런 방향으로 인간이 이동하고 있는 것은 이제 뭐 일반적인 철학자들이면 다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내용이죠. 그런데 이렇게 이동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어떤 직선을 위주로 한 이성적 디자인을 한달지 그러면은 특이한 몇 명한테는 팔리겠지만은 그 전반적인 설득력을 갖기는 어렵겠죠. 그러니까 그런 이 세계와 인간이 어떻게 이동할 것인가,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하는 거는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죠. 저도 금방 눈치를 챘어요. 교수님 말씀대로 하면 인간은 각자 자기 욕망에 충실한 삶으로 변해갈 것이다. 점점 더 많은 사람이. 그렇죠. 그렇게 내다보시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각자 자기 욕망에 충실하고 자기 멋을 부리며 사는 사람들에게 맞추는 상품들을 개발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제가 퀴즈를 낼게요. 다품종 소량 생산으로 가야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소품종 대량 생산으로 가야 되겠습니까? 다품종 소량 생산 그렇죠. 쪽이죠. 그렇죠. 거기까지는 저도 알아요. 근데 그게 뭔지를 잘 모르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걸 우리가 철학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그거 이제 전문적으로 산업에 투신하시는 분들이 그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또 잘 알아서 하시겠죠. 맞습니다. 교수님께서는 그냥 이렇게 인간의 문의에 대해서 사색해서 답을 말해주시는 분이고, 저는 또 이렇게 교수님 같은 분 만나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욕망에 충실한 사람. 그렇죠. 산업 디자인 잘하시는 분, 상품 개발 잘하시는 분이 또 그게 좋아서, 그래야 이게 정말 재미있는 사회가 되겠군요. 그렇죠. 아직 우리 사회는 교수님 보시기에 몇 프로의 인간 정도가 자기 욕망에 충실해서 멋지게 산다고 보십니까? 저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거의 없다. 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참 슬픕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그런 사람들이 더 늘어나고 그런 사람들이 정말 이 사회를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야 사회가 더 발전하는 거 아닙니까, 또? 저는 그렇게 보는데 이제 우리가 모두가 자기 욕망에 충실해서 사는 사회를 우리가 조금 앞에서 겪었다면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이제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는가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부터 시작이다. 시작이다. 우리가 이제 중진국까지 왔으니까 이제 다 함께 노력해서 선진국으로 가보자. 선진국으로 가려면은 어떤 창의적이고 창조적인 일이 나와야 되는 거는 필연적인 일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개별자들의 자발성이 더욱 확대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 정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육부터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육부터 바뀌어야 되는데 저도 지금 학교에서 하는 교육을 잘 못 바꾸고 있어가지고 교육이 많이 바뀌어야죠. 교육이 바뀌어야죠. 비극은 그렇게 비효율적인 교육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 비극이 아니라 그런 것을 바꾸기가 너무 어려워져 버렸다. 이것이 오히려 더 큰 아주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다 철학을 하시게 되셨습니까? 철학을 하게 된 계기는 좀 분명하지 않은데요.
좀 이렇게 좀 특별한 걸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철학이 다른 사람 눈에 특별하게 안 보였으면 네네. 아마 안 했을지도 모르죠. 그리고 또 어려서 또 좀 그냥 다른 철학적인 성향이 분명해 보이진 않았는데 그냥 좀 시 읽는 거 좋아하고 시 읽는 거 좋아하고 그다음에 좀 뭐 튀는 스타일이셨습니까? 어려서?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 좀 조용한 스타일이었습니다. 예. 그 아까 제가 중간에 잠깐 그런 표현 썼습니다. 50대 이상이시니까 우리가 젊었을 때 어렸을 때 받은 교육 그리고 그때의 환경 그건 정말 딸딸딸 외우기식이고 선생님한테 함부로 질문도 못하고 이런 식의 교육을 받으셨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개인의 욕망에 충실하게 이 틀을 깨고 라는 식으로 사고가 진전될 수 있었을까요? 아, 그거는 제가 초등학교 한 5학년 때부터 막 이렇게 막 시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막 따라오게 하고 그런 것 때문에 아주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게 싫었어요? 예. 그래서 저는 그 공부를 잠깐 잘할 때도 있었는데 이 공부가 너무 재미없었어요. 그리고 이러다가는 내가 사람으로 살다 못 죽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그렇게 분명하게 어떤 내가 그 명제화해서 생각까지는 안 해봤지만 그래서 그 공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석도 굉장히 많이 하고요. 그러니까 기질 자체가 좀 이렇게 수동형, 피동형 이런 쪽이 아니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얌전하게 생겼는데 누가 막 시키는 대로 하는 걸 싫어하시는 그런 거 아니에요? 예, 저는 좀 그래요. 그러니까요. 나는 이렇게 하려다가도 누가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냐 말하면은 갑자기 하기 싫어져요. 기질적으로. 예, 기질적으로. 그래서 자기 욕망에 충실하신 거예요. 남이 말하고 이렇게 충고하는 것도 좀 아주 싫어하고요. 그런 본인의 그 호기심을 공부를 통해 또 철학을 공부를 통해서 하다 보니 아 이런 철학들이 있구나라고 이제 정립이 되신 겁니까? 예, 저는 도가 사상 그런 걸 또 찾게 되시고. 그렇죠. 저는 그 불교하고 도가 사상에서 이게 아주 현대적인 사상이 여기 있구나. 현대적인 사상이 여기 있구나. 맞아. 현대는 이런 철학 안에서 지혜를 발굴하면 되겠다. 저는 그렇게 이제 봤습니다. 물론 제 판단이 잘못됐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스스로 답을 찾으신 거죠. 그러니까. 예, 저는 여기가 이 지혜면은 내가 아마 평생 공부해도 괜찮겠다 하는 생각을 했죠. 이 방송에 좀 적절한 용어는 아닙니다만 꼭 이 용어를 사용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제가 사용하는 겁니다. 교수님께서 그런 표현을 쓰셨습니다. 그 선배 철학자들 소크라테스부터 시작해서 또 뭐 노자 장자도 마찬가지고 또 그 공자 뭐 맹자 플라톤 할 것 없이 그 많은 사람들의 그런 철학적 작업이라는 것은 다 그들이 쌓아놓은 똥이다. 왜 남의 똥을 헤집고만 다니느냐. 이렇게 직설적으로 그런 표현까지 사용하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건 이제 좀 의도적으로 좀 이렇게 자극적으로 표현해야 좀 충격이 있을 것 같아서 또 표현했고, 또 이 똥이라는 것이 정말 그 분비물이잖아요. 물론 거기에 똥이 영양가가 하나도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 똥에 있는 영양가가 진정한 영양가라고 착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거름으로만 사용돼야 되는데 그거를 똥을 모셔놓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철학을 원천적으로 생산한 철학, 그러니까 플라톤이랄지 소크라테스랄지 뭐 칸트랄지 이런 철학자들은 사실 그 사람이 살던 토양과 그 사람이 살던 시대를 반영한 거고, 그 사람이 살던 토양과 그 시대에 적응하는 기술로 나왔거든요. 물론 철학을 하시는 분들은 내가 기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은 기분 나쁘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어떤 굉장히 수준 높은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한테는 그것이 기술로 생산이 됐는데 그것을 받아들인 나라에서는 그것을 진리화해서 받아들이거든요. 그 시대에 맞는 건데 이 시대에도 맞는 것처럼. 이 시대에 맞는 것처럼. 그 사회에 맞는 건데 우리 사회도 맞는 것처럼. 우리 사회도 맞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사실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독립성이 없는 거죠. 지금 선진국들을 보면은요, 되게
공통적인 게 뭐냐면 각 선진국에는 각자의 철학이 있다는 겁니다. 영국에는 영국 철학이 있고 독일에는 독일 철학이 있고 프랑스에는 프랑스 철학이 있고 미국에는 미국 철학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삶을 독립적으로 어떤 그 규제하거나 그다음에 관리하는 그런 세계관이 있고 예. 그 세계관이 자기 토양 속에서 계속 시대에 맞게 변화를 해갈 수 있는 거죠. 자, 이념이나 철학을 받아들인 사람은 생산한 사람들은 여기서 이걸 생산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도권이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받아들인 사람은 이거 토양 없이 이것만 받아들이니까 네. 이것이 진리화 돼가지고 예. 그것을 계속 지키기만 하는 거죠. 그게 틀이죠. 그 틀이죠. 그러니까 틀로 받아들이죠. 진리화해서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철학을 공부할 때는 지금부터는 철학도 어떤 삶에 적응하는 전략이다. 삶에 적응하는 기술이다. 그러면은 우리 토양 안에서 우리 조건 속에서는 어떤 기술, 어떤 전략이 나와야 되는가를 고민해야지 어떤 철학이 좋은 철학이냐, 어떤 철학이 훌륭한 철학이냐를 탐색한 다음에 예. 좋은 철학, 훌륭한 철학을 갖고 와가지고 우리한테 그냥 이식하거나 그걸 어떤 우리의 모델로 삼으려고 하면은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 독립적 어떤 그 자발성은 이미 훼손된 겁니다. 그러니까 독립적 자발성이 훼손되는 자기가 살고 있는 구체적인 삶의 토양이 어떤 것이라는 것은 도외시하고 예. 머릿속에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삶이다는 옳다 그러다. 옳다 그르다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계를 우리가 볼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 그것이 옳으냐 그르냐를 너무 따지거든요. 네. 진위 논쟁으로 많이 가. 근데 시각은 다양하거든요. 좋으냐 싫으냐로 볼 수도 좋으냐 있는 싫으냐도 있고 그다음에 뭐 실용적이냐 실용적이지 않느냐고 예. 쓸모 있느냐 없느냐로도 볼 수 있거든요. 또 그냥 다르다라고 볼 수도 그렇죠. 있는 다르다라고 볼 수 있고. 네. 그런데 이제 우리는 계속 진위 논쟁에만 빠지는 거죠. 그런데 진위 논쟁을 할 때 사용하는 도구들은 그것을 생산한 곳에서는 이미 철진한 것이거나 네. 이미 폐기된 것이 많죠. 자, 그런 견지에서 교수님 21세기 대한민국에 지금 한국 철학이 어느 정도 서 있습니까? 아까 영국엔 영국 철학이 있고 미국엔 미국 철학이 있다 했는데 없나요? 우리나라에는 어떤 철학적 자산은 많이 있지만 사실 한국 철학이 이것이다. 물론 그 전에 퇴계, 율곡, 다산 이런 선생님들 계시지만은 우리가 지금 그 우리 삶을 표현하는 그런 우리만의 철학이 있을까? 그건 저는 좀 없는 것 같아요. 아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이 만드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하고 싶습니다. 교수님의 철학은 지금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예, 그건 하고 싶습니다. 예, 그거 하고 싶어요. 근데 우리의 철학이 없지만은 그 사실 전 세계적으로 자기 철학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많지 않거든요. 선진국 중에 선진국이죠. 선진국이죠. 예. 지금 그 우리나라가 지금 많이 발전을 한 다음에 자기 철학을 가져봐야 되겠다 하는 것은 이건 원대한 꿈입니다. 이거. 네. 원대한 꿈이고 우리한테는 남의 똥만 해집는 게 그렇죠. 아니라 예, 남의 똥만 해줘. 이제는 이제 더 이상 따라서 사는 거는 안 되지 않느냐. 예. 이제 남의 똥만 해집고 살아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제 우리 똥 한번 시원하게 싸보자 하는 어떤 생각들을 하게 되는 단계로 우리가 성장한 거죠. 네. 그런데 저는 그 우리나라가 이런 일을 해낸다는 것이 난이도는 매우 높지만 우리 모두 이런 꿈을 다른 말로 하면은 선진국을 이루는 이 꿈을 혹은 우리 철학을 건립하는 이 꿈을 다 함께 한번 힘을 합쳐서 꾸어보자. 근데 우리는 이거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네. 왜? 따라서 하는 일을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더 훌륭하게 잘해냈거든요. 알겠습니다. 잘해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한계를 돌파할 수 있어야 돼요. 이 한계를 돌파하느냐 돌파하지 못하느냐가 우리가 지속 가능하게 성장하느냐 아니면은 쇠퇴를 시작하느냐를 결정할 것 같아요. 네. 요즘 얼마 전부터 꽤 됐죠. 인문학 열풍 우리 사회에 막 불고 있습니다. 상당히 긍정적 신호 아니겠습니까? 긍정적 신호죠. 그렇죠? 긍정적 신호죠. 예, 매우 긍정적 신호입니다. 근데 제가 그 아르헨티나를 유심히 봤는데 아르헨티나가 상당히
높은 수준의 경제적인 부를 이뤘잖아요. 세계 4위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과거에 10위까지 가고. 아주 과거에. 예, 그런데 보니까 그 나라는 이런 어떤 부가 이렇게 굉장히 팽창했을 때 그 부를 새로운 레벨로 관리하려는 어떤 시도가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지금 그 인문학 열풍이 불고 있는 거는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명감이 있고 총명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인문학을 공부하는 이유는 이게 인문적 시선을 갖겠다는 건데. 그래서 부를 새로운 각도로 창조해낸다는 거죠. 새로운 각도로 창조해. 쉽게 이야기해서 500억 재산가가 5천억을 갖게 됐어요. 그러면 500억을 관리할 때 방식 그대로 5천억을 관리하면은 망하죠. 이 5천억은 망하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5천억을 갖게 됐다. 또 인식하자. 그럼 이 5천억을 가졌으니까 이제 5천억에 맞는 시선을 가져보자. 왜 이 좋은 5천억을 그냥 물거품처럼 사라지게 할 거냐. 그걸 이제 인문학에서 찾았다는 것은 제대로 본 거죠. 저는 제대로 본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혹시나 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고전 읽기도 인문학의 중요한 부잖아요. 예. 아까 그 뭐 무슨 남해똥 뭐 예. 이런 고전 읽기를 배격하자는 아니신 거죠? 전혀 아니죠. 읽어야 되는 거죠? 읽어야죠. 그런데 분명히 알아야 될 거는 네. 어떤 고전에도 예.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길만 있어요. 그런데 문제의식을 갖고 읽어야 그렇죠. 된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그 길을 만들었는가를 보고 컨닝하는 것이 고전을 읽는 목적이거든요. 예. 원대한 꿈을 꾸고 계신 철학자분, 한국 철학을 만들어내는데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니죠. 함께 성공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여러분께서는 해야 하는 일을 하고 사셨습니까?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고 계십니까? 또 좋은 일을 하고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좋아하는 일을 하고 살고 계십니까? 이 질문 한번 던져보시는 그런 하루 되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죠. 안녕히 계세요.